제가 기억하기로는 입 모양을 봤거든요. 두바이 초콜릿 있어요? 이거 같은 거예요. 편의점에서 일하던 40대 여성, 손님으로 온 한 남성이 요즘 유행하는 초콜릿을 찾더니 없다고 하자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더라고요. 다시 돌아온 이 남성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편의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딱 일주일 전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인데요. 손님인 줄 알았던 남성의 손에 흉기가 들려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전이니까 20일 저녁 7시쯤입니다. 정확히 이 시간 무렵인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편의점에 저녁 7시쯤 그때 이제 퇴근 시간대라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이랍니다. 그때 젊은 남성이 들어와서 두바이 초콜릿을 찾았다라고 하네요. 그게 저도 아직 못 먹어봤는데 두바이 초콜릿. 예, 굉장히 유행이래요. 그래서 뭐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없다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냥 돌아갔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바쁜 시간대 지나서 손님들이 다 빠지고 나서 다시 이 남성이 찾아와서는 이번은 흉기를 꺼내 들고 제보자를 위협해서요. 현금 9만 원을 빼앗아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 상황 제보자의 육성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더라고요. 공업용 칼이라서 저희 가게에서 파는 거거든요. 칼에 뭐 문제가 있어서 나한테 질문을 하려고 온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칼을 또록 하고 올리더니 돈 내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하고 있는 그 찰나에 바로 카운터로 진입을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방어하고 할 새도 없이 바로 들어와서 돈 내놓으라 그러면서 칼을 바로 목으로 갖다 대니까 드리겠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가져가세요 하니까 통이 딱 열리자마자 바로 막 집어가지고 막 도망가더라고요. 자, 저 남성이 다가와서 위협하고 돈 빼앗아서 달아나기까지 딱 30초 걸렸던데, 자, 뭐 곧바로 신고를 했겠죠, 교수님? 네, 너무 놀라서 나가자마자 그 편의점 포스기에 있는 긴급시토 신호 버튼을 눌렀어요. 그것도 2개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 마음이 급해서 휴대폰으로 다시 112를 눌러서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어디십니까? 뭐 신고자분 어디십니까? 이렇게 얘기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경찰차가 그 편의점 주변으로 막 여러 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3단봉으로 다 무장한 경찰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이렇게 뭐 동네 경찰서 다 모였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소방차도 오고 구급차도 오고 심지어 경찰 특공대까지 편의점 주변에 쫙 깔렸다고 합니다. 물론 편의점에 흉기를 든 강도가 나타나는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들으신 것처럼 경찰 특공대까지 올 일인가는 조금 그렇잖아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폭탄을 설치했다가 무슨 얘기죠?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이 편의점에서 범행을 일으키기 전에 경찰에 인근 지하철역에 폭탄을 설치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사람을 죽이겠다. 이런 내용의 신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서 인근 지하철역을 샅샅이 뒤졌고요. 다행히 폭발물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사람을 죽일 거다 이런 내용도 있었던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마침 강도를 당했다는 편의점 신고가 들어왔던 거죠. 경찰이 확인한 결과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자 그리고 편의점에서 강도짓을 한 사람이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위치를 말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검거에 성공을 했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20대였습니다. 편의점 그 공업용 칼, 강도의 경찰 특공대가 뭘까 싶었는데 역시 좀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죠. 이 제보자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이제 부동산에서 좀 있었던 일인데요. 경찰이 아마 집을 좀 소개받으려고 살려고 아니면 중개하려고 갔는데 뭐 경찰차들이 너무나 1대, 2대, 경찰 특공대까지 오고 소방차, 구급차 막 계속 오니까 야 이거 1급 상황인데 큰일 났네. 라고 집 계약하려고 하다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나가야죠. 현직 경찰인데. 어. 1급 상황인데 나갔다고 하고요. 너무 놀랐는데 더 황당한 거는 이 검거된 20대 남성 허위 신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전에는 어떻게 신고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몇 번에 걸쳐가지고 허위로 신고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범행 이유가 뭐예요? 아직까지 범행 이유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는데 사실 일단은 지금 저 남성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강도는 특수 강도인 거고 허위 신고한 거는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로 해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였고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게 이 제보자분이 CCTV를 다시 돌려보니까 초콜릿 찾다가 나갔을 때는 웃으면서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온 걸 봐서는 아무래도 범행 장소를 좀 물색을 한 것 같은데 아까 이제 편의점에서 이미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예고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보자가 느끼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돈 때문에 다시 편의점에 온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뭐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편의점 안에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지, 자기가 진짜로 범행을 저지른 이런 걸 혹시 물색하러 다닌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걱정도 생기는 거고, 또 아까 7시 때 사람 많을 때 나간 게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시간대에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으면 인지를 삼았을 수도 모른다라는 그럼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게 지금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이 정도 피해서 이래서 그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좀 혼돈스러운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방금 영상 보셨지만 어떤 모녀가 이렇게 딱 나가고 나서 들어와서 저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저 제보자께서는 정말 그 후유증 때문에 지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데요. 계속 한번 들어보시죠. 딱 맞닥뜨리게 된 거죠, 현실이. 아,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거구나. 지금 사실 일을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 비슷한 또래의 남자분들이 들으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게 되고 손에서 막 식은땀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점점 이게 닥쳐오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공포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점점점 더. 그래서 그날 바로 갔어요. 정신과에. 거기서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거는 너무 큰 트라우마라서 한 6개월 넘게 치료를 잘 받지 않으면 나중에 장애로까지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교수님, 저 영상을 보니까 저 지금 피해자분께서는 그 흉기가 내 목 앞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네. 그 트라우마가 더 심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렇죠.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도 지금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뭐 전쟁을 겪었거나 고문을 당했거나 천재지변을 겪었거나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사고를 겪은 경우에 이제 마치 그 경험을 다시 생생히 하는 것처럼 낮에도 밤에도 이제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건데 이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칼이 드르륵 올려지면서 목에다 갖다 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현실을 잘 파악을 못하고 다음 들어오는 어떤 그 손님한테 물건도 파시고 뭐 때로는 이게 무슨 일이었지? 그래서 피식 웃음도 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포감을 이제 막 피부로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점점 더 고통스러워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도 그 두려움과 공포를 좀 늦게 느끼실 수 있고 그렇다고 그러실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정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자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일단 처벌이 그렇게 뭐 대단할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좀 걱정이라고 하십니다. 그 경찰분이 편의점에 이제 피해액을 돌려주러 왔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편의점에서 가져가는 거고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처음에 체포할 때도 정상적인 어떤 상태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 제보자분에게는 담당 수사관이 2년에서 3년 정도 나올 거라고 했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요. 정말 다행이지만 피해 액수가 크지도 않고 사람도 다치지가 않았고 거기다가 실제 심신미약이라고 한다면 수사관이 2년, 3년이라고 했지만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이 직원분 입장에서는 이 2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혹시라도 또 금방 나와서 또 보복을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까지 있다고 하십니다. 왜 아니시겠습니까? 편의점에 들어온 검은 옷 남성은 물건을 던지고 직원을 위협했습니다.
제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곧장 전자레인지에 돌려버리는 거예요. 신고도 할 수 없었고 10분 동안 일방적인 폭행을 견뎌야 했습니다. 머리가 짧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나한테 좀 맞아야 되지 않겠냐. 귀를 다친 피해자는 보청기를 껴야 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50대 박경석 씨도 막아섰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못 때리게 손으로 이렇게 양손 잡으니까 아빠 귀랑 목 물어 뜯어가지고 봉합 수술했거든. 이 20대 가해 남성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돈이 없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분노했습니다. 뭐 합의할 돈이 없다면서 그 국선 변호인을 해임을 하고 뭐 로펌 변호사를 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1심 법원은 이런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5년보다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언동, 수법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실 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걸로 보인다는 정신감정 결과와 초범인 점도 참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성단체는 반발했고 정신질환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 인식이 질환을 빙자해서 그렇게 표출된 것입니다.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일을 다니지 못하고 있고요. 그 사건 이후에 계속 약을 먹고 있어요. 다만 지자체는 크게 다친 뒤 생활고를 겪고 있는 박경석 씨를 의사자로 지정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법은 멀고 현실은 가혹합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